제발 그만해요, 아버지예요. 충격. 가면 파티장에서 만난 여자의 정체가 50대 퇴직남이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친구. 저희 어머니랑 바람났어요. 30년 믿었던 절친이 내 여자를 가로챈 충격적인 진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료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 요구하는 거액의 치료비.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요? 가면을 벗으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면을 벗는 순간 남자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19금 경고.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실화. 친구의 배신. 숨겨진 딸의 등장. 거액의 돈 요구. 충격적인 정체 공개. 이 영상 보고 펑펑 울었다. 댓글 폭주 중. 조회수 폭주. 지금 안 보면 후회하는 레전드 썰.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99%가 끝까지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매너인 것 아시죠? 50이 넘은 김철수는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쥔 채 회사 건물을 나서던 그날, 철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 했습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의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김 과장으로 불렸는데 이제 그 호칭마저 사라진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나? 회사에서는 김 과장이었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였는데 정작 진짜 나는 누구일까? 아내 영희는 철수가 집에 일찍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일찍? 회사에서 나왔어. 뭐라고요? 철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영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 서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둘만 남은 집은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일단 좀 쉬세요. 영희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철수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조용히 지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답답한 마음에 거리를 걸었어요. 평일 낮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만 있어서 이런 시간대의 세상을 몰랐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이 작은 전단지였습니다. 가면 파티장 여기서만큼은 당신이 주인공. 철수는 전단지를 주워 읽어봤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 어느 빌딩 지하에서 열린다는 파티 광고였죠.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파티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걸 보고도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당신이 주인공? 철수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거든요. 그 사흘 동안 철수는 계속 그 문구를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라.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누군가의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해왔던 것 같았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아내 영희에게 친구들과 만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사실 요즘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지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철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소풍을 가는 것 같았어요. 파티장 입구에서 흰색 가면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형태였지만 얼굴 반을 가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가면을 쓰고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철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김 과장이 아니야.
파티장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죠. 철수는 바에서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소주나 맥주만 마셨는데 오늘은 왠지 위스키가 마시고 싶었어요. 첫 모금을 넘기자 목이 따가웠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가면 뒤에서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는 공간이구나. 30년 넘게 회사에서 김 과장으로 살았고 집에서는 여보 또는 아빠로 불렸던 철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역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면 되는 거였죠. 위스키를 마시며 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꿈을 포기했을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했을까? 젊었을 때는 분명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가면 덕분에 아무도 철수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여기서만큼은 김 과장도 실패한 남편도 아닌 그냥 나다.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면 하나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평생 써왔던 가면들을 벗고 진짜 가면을 쓰니까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바에서 두 번째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은색 가면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철수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가면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었죠. 혼자 오신 거예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네, 처음 와봤어요. 철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아닌 자리에서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몇 년 만이었거든요. 저는 미나라고 해요. 여기 자주 와요. 미나라고 자기소개한 여성은 바텐더에게 와인을 주문했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는데 약지에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미나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당신 같은 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다고 기다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뭔가 상처받은 듯한 눈빛이요. 하지만 따뜻함이 남아있는. 미나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 영희도 요즘엔 철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는데 이 낯선 여성은 달랐어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가면을 써도 눈은 숨길 수 없어요. 특히 당신처럼 솔직한 사람은요. 미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철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요. 철수의 질문에 미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만나요 하지만 운명 같은 게 있잖아요. 처음 만나도 오래 알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철수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와 재회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이 파트너예요. 미나가 슬쩍 철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철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전 아래 부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파트너라뇨.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파트너가 있어요. 혼자 온 분들끼리 짝을 이루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 상대예요. 미나의 설명에 철수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도 들었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떠나 파티장 구석의 소파로 이동했어요. 음악 소리가 작게 들리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철수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 컸어요. 요즘은 거의 연락도 안 하죠. 철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지는 것 같았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외롭습니다. 철수의 고백에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철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요. 어떤 분이세요?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미나의 말이 이상했지만 철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철수는 점점 미나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손을 마음대로 주물러도 그녀는 익숙한 듯 아무 거부 반응도 없었어요. 계속 그녀의 손을 만지자 촉촉히 땀이 배어나오는 그 느낌이 온몸을 짜릿짜릿하게 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철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서려 하자 미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왜 가시려고요? 저 당신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꼭 오세요. 약속해 주세요. 미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계속 미나를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 손의 감촉,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를 정복하는 모든 상상의 장면이 그를 뜨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른 다른 생각과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기혼남인 자신이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났어요.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자신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 다시 금요일이 왔습니다. 철수는 그 일주일 내내 미나를 생각했어요. 집에서 아내 영희와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산책을 할 때도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다시 생각하니 한편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단전 아래가 그렇게 빳빳하게 뜨거운 기운을 느꼈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낯선 여자의 손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주물러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은 내색 없이 그대로 가만히 대주는 그 느낌은 실로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영희는 요즘 철수가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챘는지 무언가를 수시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나 봐요. 철수는 괜한 죄책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철수는 다시 그 파티장을 찾았습니다. 가면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자 미나가 이미 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주와 같은 검은 드레스에 은색 가면이었죠. 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철수가 오지 않을까봐 정말 걱정했던 것 같았죠.
약속했잖아요.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사실 계속 오늘을 기다렸어요. 철수의 솔직한 고백에 미나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저도요,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지난주처럼 구석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은 미나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자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 예쁘네요. 철수가 미나의 목걸이를 보며 말했어요. 작은 펜던트가 달린 간소한 목걸이였는데 은은하게 빛이 났죠. 아, 내 소중한 사람이 준 거예요. 미나는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 줄이 끊어졌어요. 아마 오래된 것 같았는데 자주 만지작거려서 약해진 모양이었죠. 아, 안 돼. 미나는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찾으려 했어요. 철수도 함께 바닥을 살펴봤죠. 소파 아래로 굴러간 펜던트를 철수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철수가 펜던트를 주어 미나에게 건네려는 순간 펜던트가 열렸어요. 작은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펜던트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철수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은주. 지금은 친구 만수의 아내가 된 그 여자였죠. 이 사진 어떻게? 철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대학교 때 만났던 은주, 철수와 만수 사이에서 고민하던 은주, 그리고 결국 만수를 선택한 은주. 미나는 철수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펜던트를 재빨리 움켜쥐며 말을 더듬었죠.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이윤주를 아신다고요? 철수가 은주의 이름을 말하자 미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떻게 그 이름을? 네, 당연히 제가 알죠.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철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갑자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밀려왔거든요. 은주를 만수에게 양보했던 그때, 친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겼던 그때, 당신 대체 누구예요? 철수가 미나를 다그치자 미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이윤주와 무슨 관계세요? 왜 그 사람 사진을 가지고 있으시죠? 철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은주를 향한 마음, 만수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후회. 미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뭐라고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은주의 딸? 그럼 만수의 딸이라는 뜻인가?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김철수라는 분. 미나의 말에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주가 자신 이야기를 했다고? 왜? 내 이야기를 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다고.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가 자신을 잊지 못했다고? 그럼 만수와의 결혼은 뭐였던 거죠? 그럴 리가. 은주는 만수를 선택했어요. 나를 버리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미나의 말에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미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임신하셨거든요.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이, 은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철수는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마지막 해 졸업을 앞두고 은주와 함께 보낸 그 밤.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감정에 휩쓸렸던 그 밤. 내가 그때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철수는 미나를 붙잡고 파티장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화장실 근처의 조용한 복도였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너 대체 누구야? 진짜 누구냐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말해요. 이은주가 정말 당신 어머니예요?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이에요? 미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철수를 바라봤어요. 은색 가면 뒤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안 돼요. 나는 알아야 해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철수는 미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 순간 미나의 가면 끈이 풀렸습니다. 아,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자 미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면 아래 나타난 얼굴은 젊은 시절의 이은주와 똑같았거든요. 이럴 수가. 철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20살 때의 은주와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내 딸이에요? 철수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네, 저는 김철수의 딸 김미나예요. 미나의 고백에 철수는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왜 이제야? 왜 은주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대요. 왜 할 수 없었어요? 미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니 김만수 아저씨가 어머니를 협박했거든요. 협박. 어머니 집안이 가난했잖아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대요. 만수 아저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철수는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수가 은주를 협박해서 결혼했다는 것이었죠. 그놈이 그런 짓을.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만수 아저씨와 결혼하셨대요. 그리고 저를 낳으셨고요.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만수가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배신자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3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만수는 당신이 내 딸인 걸 알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기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미나의 말에 철수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수를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제가 클 때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딸까지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철수는 미나를 끌어안았어요. 자신의 딸 30년 만에 만난 자신의 피부치였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가족에 대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간암이에요.
뭐라고? 철수는 충격받았어요. 은주가 아프다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만수 아저씨가 가게도 팔고 집도 팔았는데도 부족해요. 미나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내가 도와줄게. 치료비는 걱정 마. 정말요? 당연하지. 은주는 내 어머니니까. 철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수는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찾는 걸 알고 있니? 몰라요. 어머니랑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만수 아저씨는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수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결국 만수도 은주를 사랑해서 그런 짓을 했을 테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은주 먼저 만나봐야겠어. 그리고 만수와도 이야기해야 하고.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만에 터진 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 후 미나는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은주가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은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로비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가면 없는 미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정말 젊은 시절의 은주와 똑같았죠.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은주를 마주해야 할까? 병실 문 앞에 서자 미나가 먼저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분이 오셨어요. 정말 철수 씨야? 병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죠.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주를 본 순간 철수는 말을 잃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병 때문에 많이 야위어 있었죠. 철수 씨 정말 당신이군요. 오랜만이에요. 은주가 손을 내밀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빠인 걸 왜 숨겼어? 철수의 질문에 은주는 힘겹게 웃었어요. 말하고 싶었어. 매일매일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만수 때문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너무 많았어.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갔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는데 치료비도 없었어. 철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 은주 집안의 사정을 자세히 몰랐거든요. 만수가 나타났어.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었지. 결혼 조건. 그래, 나는 거절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어. 그런데 은주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라도 다 말해야 해. 은주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만수가 그러더라고. 내가 취업 준비로 바쁜데 이런 일로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리고 너한테 말하면 너도 힘들어할 거라고. 차라리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죠.
그 놈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았어. 우리 집안 사정도 엉망이고 아이까지. 은주의 말에 철수는 더욱 답답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나한테 선택권도 주지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화가 나면서 동시에 마음이 아팠죠. 만수는 어떻게 했어? 특히 미나를 어떻게 대했었어? 철수가 미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만수 아저씨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진짜 아버지처럼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만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은주가 만수를 감싸듯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 협박을 해? 철수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철수 씨, 만수 씨도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자기 꿈도 포기하고. 그래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철수는 미나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윤주야, 치료는 잘 되고 있어. 글쎄,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희망적이지 않다는 뜻이었죠.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철수 씨, 고마워. 하지만 당신도 당신 가정이 있잖아. 상관없어. 미나는 내 딸이고. 너는 철수는 말을 멈췄어요. 은주는 여전히 만수의 아내였거든요. 어머니, 미나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만수 아저씨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곧 말해야지.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만수 씨도 요즘 너무 힘들어해. 병원비 때문에 가게도 팔고 집도 팔았는데 철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만수도 피해자였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지만 그 후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미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만수 아저씨도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철수는 미나의 말에 마음이 울렸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했거든요. 자신 때문에 고생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미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 미나가 철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행복해 보였거든요. 은주와의 만남이 끝난 후 철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미나가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죠. 3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길 옆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만수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셔? 지금은 집에요. 낮에는 제가, 저녁에는 만수 아저씨가 매일 밤 병원에서 잠을 주무세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수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만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미나야, 만수 아저씨한테 내가 찾아간다고 전해줘. 오늘 저녁에.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아저씨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미나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를 내려고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철수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곧 만수가 나타났어요. 30년 만에 보는 만수는 많이 늙어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졌어요. 철수야, 만수는 철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만수야, 앉아. 철수가 벤치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철수의 질문에 만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때 내가 너무 바빠 보였어. 대기업 취업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잖아. 그게 이유야? 아니야. 사실은 만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도 은주를 사랑했어. 너만큼.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철수는 놀랐어요. 만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하지만 은주는 항상 너만 봤지. 나는 항상 내 그림자였어. 만수의 목소리에 오랜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은주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만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만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은주를 많이 행복하게 해줬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은주가 너를 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나를 내 딸처럼, 미나를 어떻게 대했니? 진짜 딸처럼 키웠어. 내 딸인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키운 딸이기도 했거든. 만수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고마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연락을 끊었어? 30년 동안. 부끄러웠어. 내 친구였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까. 만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너를 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 은주가 내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걸 봤거든.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만수야,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만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은주는 얼마 못 산다고 해. 간암이 너무 많이 진행됐대. 치료비는? 다 썼어.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도 부족해. 만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철수가 말했어요. 뭐라고? 치료비. 내가 다 낼게.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철수야, 고마워. 하지만 어떡해. 은주는 미나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너는 내 친구니까. 철수의 말에 만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철수가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이제라도 친구하자 제대로. 만수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죠.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 모두 사랑 때문에 한 일 아니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철수야, 미나 잘 부탁해.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야. 알아. 이제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할게. 만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리고 만수야, 아, 응. 고마워. 미나를 잘 키워줘서. 철수의 말에 만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만수와의 화해 후 며칠이 지났어요. 철수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 적금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은주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금액을 계산해 보니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철수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야 아빠야. 지금 시간 있어? 네, 아버지 병원에 있어요. 그럼 잠깐 로비로 내려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잠시 후 미나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요즘 병간호 때문에 많이 지쳐 보였죠. 미나야, 이거. 철수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치료비야. 당분간은 걱정하지 마. 미나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돈을. 괜찮아. 네, 어머니 치료가 우선이야. 철수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생활하셔야 하잖아요. 미나의 걱정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나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나한테 줄 게 있다며? 철수가 물었어요. 미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만수 아저씨가 말해줬어. 내가 어릴 때 쓴 편지가 있다고. 미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노란 편지지에 어린아이의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썼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봐도 돼? 네, 철수는 편지를 펼쳤어요. 어린 미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나예요. 아빠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도 하셨어요. 저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가끔 슬퍼요. 하지만 만수 아저씨가 아빠처럼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아저씨도 좋은 분이에요. 언젠가 아빠를 만나면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빠도 저를 안아주실 거죠? 사랑하는 아빠에게 미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린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였거든요. 미나야. 창피해요. 어릴 때 쓴 거라.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가 미나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받은 딸의 편지였죠.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미나도 철수를 꼭 안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버지의 품이었거든요. 아빠, 응? 이제부터는 자주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매일이라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죠. 미나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만수 아저씨한테도 잘해줘. 그분도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셈이죠. 철수는 미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넓었거든요. 우리 병실로 올라가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미나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은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나아 보였죠. 철수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야.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도와줄 필요 없는데.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미나는 내 딸이고 너는
철수가 말을 멈췄어요. 은주는 여전히 만수의 아내였거든요. 나는 미나의 어머니니까.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때 만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죠. 아, 철수야 와 있었구나. 만수야, 수고 많아. 만수는 은주에게 죽을 떠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죠.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저씨, 제가 할게요. 미나가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알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이야기하세요. 미나는 만수에게 철수와 이야기하라고 눈짓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와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치료비. 됐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만 만수야,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친구잖아. 만수는 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미나 말이야.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만수야, 미나한테는 아버지가 두 명이야. 너와 나. 철수의 말에 만수는 놀랐어요. 뭔 소리야? 미나를 키운 건 너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나는 그냥 또 다른 아버지야. 철수야, 미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둘 다 자기 아버지라고. 만수는 감동받았어요. 철수가 이렇게 배려해 줄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은주가 나아지면 좋겠어. 철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 거야. 꼭 나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치료비를 전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은주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에도 생기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철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은주와 미나 그리고 만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철수 씨,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은주가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 은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만수의 아내였지만 미나의 친아버지는 철수였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미나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가족이잖아요. 만수가 말하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혼자 집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퇴직금을 상당 부분 치료비로 사용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뭘 하면 좋을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넘게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왜? 만나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철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미나를 만났어요. 미나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철수는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 카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디저트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미나야, 너는 어머니 간병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수 아저씨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 치료비도 계속 마련할 수 있잖아요. 미나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랑 같이? 혼자서는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미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다고 할까요?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만수 아저씨도 함께 해야 해. 건강이 허락한다면. 미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저씨께 여쭤볼게요. 다음 날 셋은 함께 카페 후보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만수는 은주의 상태가 안정되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는 어때? 만수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를 가리켰어요. 위치는 좋은데 임대료가 좀 비쌀 것 같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건물 2층이에요. 미나가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어요. 2층은 임대료가 좀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서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셋은 함께 건물 2층을 둘러봤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창문도 크고 자연광이 잘 들어왔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철수가 말하자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음에 들어, 미나야. 너는 어때? 좋아요. 여기서 시작해봐요. 결정이 난 후 셋은 카페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인테리어는 미나가 맡았고 메뉴 개발도 미나가 주도했습니다. 철수는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허가 업무를 담당했고 만수는 시설 공사를 도맡았어요. 미나야, 이 메뉴는 뭐야? 철수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추억의 달고나 라세요. 옛날 달고나 맛을 라떼로 만든 거예요. 오, 재밌네. 이런 것도 있고. 철수가 다른 메뉴를 가리켰어요. 어머니의 호떡 케이크. 이것도 내가 개발한 거야? 네. 호떡 맛을 케이크로 만들었어요. 중장년층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미나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어요. 옛날 간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상호는 가면 너머로 정했습니다. 철수의 제안이었어요. 왜 가면 너머예요? 미나가 물었을 때 철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모두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왔잖아.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야. 개업 첫날 은주도 병원에서 나와 축하해 주었어요. 많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축하해요. 모두들 정말 예쁜 카페네요. 은주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특별 메뉴 만들어 드릴게요. 미나가 은주를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첫 손님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라며 호기심에 들어온 거였죠. 어머, 이 라떼 정말 맛있어요. 달고나 맛이 나네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미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독특한 메뉴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철수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첫날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나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네. 만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철수가 미나와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카페에 남아 정리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50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거든요. 딸과 함께 그리고 오랜 친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카페 간판에 가면 너머라는 글씨가 밤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